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20분입니다. 새해 들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군 최고 지휘부에 대한 숙청 또 인사교체를 확대하면서 군 장악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또 대외적으로는 서방 국가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캐나다 등 서방 국가 입장에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동맹국들을 글쎄요, 위협하고 나서자 대안으로 중국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국제관계 그리고 중국 내 군부 숙청 문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최근 중국에서 벌어진 군 2인자 숙청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최근 이제 인민해방군의 2인자로 꼽힌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또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에 대한 숙청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일단 중국 내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최측근이기도 하고 아주 유력한 인물들이 이렇게 숙청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썰이 있는데요. 네.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그 충성은 요구를 하지만 그 충성이 측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충성하는지를 그 해석하는 권한은 네. 예전에 왕조 시대 때도 그랬죠. 왕이 해석하는 것이지 주변 사람이 해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당정군이 한 사람에게 충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네. 또 군이라는 게 나머지를 이제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힘. 그래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군대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이제 중국 공산당이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성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불충이라고 느끼면은 그건 숙청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1인 집권의 어떻게 보면 군부 길들이기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군부 숙청이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있었던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아마 중국에 내재하고 있는 그 시스템의 문제, 네. 충성을 요구를 하지만 그 충성이 이제 최고 지도자의 관점에서 불충으로 해석이 되면 네. 이것은 이제 숙청의 대상에 올라가는 네. 이제 그런 사이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 불충으로 읽혔던 이 인물들 그래도 이제 어떤 근거, 명분이 있어야 숙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충성이라는 게 관찰 가능한 목종을 해라. 그래서 내가 보는 것들이 이제 거기서 불충이라고 해석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것은 여러 가지 태도가 불량하다, 또는 움직임이 나쁘다,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건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이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숙청되는 사람들의 명확한 죄명이 뭔지는 이제 나오진 않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를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 연령 비연령 이제 그런 정도. 이혈령 비혈령. 그렇죠. 네. 그래요. 어쨌거나 군부를 길들이고 충성도를 시험하는 차원에서 이따금씩 있었던 그런 숙청의 일환이다. 이렇게 파악하신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장유사, 류전리. 그래서 장유샤 이런 사람들은 중국말로 얘기하는 홍이대, 네. 홍올타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혁명 1세대 자제그룹. 그렇죠.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에 집권을 하는 데 도움이 됐고, 또 이것이 이제 충성의 맹세라고 봤지만, 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권력을 갖게 되면 이제 지도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불충 이런 요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은 이게 지금 관계보다가는 그 사이 어떤 관계였냐보다가는
지금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냐 안 맞냐 네. 그걸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봐왔던 이제 관계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은 같은 고향 사람이다, 아버지하고 친구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군사 조직이 지금 개편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인사가 계속 나고 있는 뭐 건가요? 이미 끝났다고 어떻습니까? 봐야죠. 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예. 그 인사는 뭐 어차피 3월 양이 끝나고 할 거니까. 네. 그래서 뭐 그것들은 또 조금 길게 보면 이제 2027년에 그 시진핑 4기 정부가 시작이 되는 인선이 이루어져요. 네,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 세력 또는 불만 세력들을 정렬하는 것이 이게 이제 스무드하게 4기 정권을 이어갈 수 있는 사전적으로 지금 그쵸, 준비를 해야 기반이 되는 되는 거군요. 것이죠. 네, 그래요. 그럼 이번 그 숙청이라든가 조직 개편에 대한 중국 내부 반응은 어떤 거예요, 소장님? 그래서 뭐 중국은 뭐 여론조사나 언론이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요한 이제 정부기관, 당, 군부 뭐 이런 데서 이제 공식 발표를 하죠. 그래서 그게 아까 이제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체제에 그 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코멘트를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뭐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번 군부 개편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분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금 넘겨짚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당장 우리도 그렇지만 육군참모총장부터 이 국방부 장관이 없다 그러면 이게 일사불란하게 액션하기 어렵죠. 그래서 인사를 먼저 해야 되는 네.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침공이나 침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조금 과한 얘기고 또 이제 2027년에 중국 공산당 창군 100주년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거다. 이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들의 뭐 최근 몇 년간 일관된 주장이에요. 네. 그러나 이제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당위성이 문제가 아니고 공격을 하려고 하면 수비하는 사람의 3배의 군사력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 90%가 대만 해부를 흐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부셔지면 미국이 AI 산업의 원시시대로 돌아가요. 네. 그 엔비디아 칩이 이제 하나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미국은 뭐 반드시 머스트로 이제 대만을 지킬 거고 예. 그렇게 되면 대만의 공격이라는 것은 미국을 공격하는 것 같다고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어떤 객관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중국이 뭐 국방비로 보면 3분의 1인데 네. 그 이론상으로 보더라도 3배가 돼도 이길지 말지 하는데 3분의 1 되는 군사력을 가지고서 미국과 대든다. 그것은 자살행위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리스크를 질 만한 그 지금 중국의 정치 상황 또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럽거나 정치 지도자 입지가 약했을 때 그런 이제 무모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그 이번 군부까지 정리했기 때문에 가장 안정된 이제 집권 뭐 사기 이걸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지난해 무역 흑자 1조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세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거 수치라고 생각하면 좀 놀랍기도 하고 관세 영향을 비껴가기 그러니까 관세 영향 전인 건지 이 부분을 좀 그래서 설명해 이제 주시겠어요? 1조 달러를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네. 전 세계 GDP 한 19등 하는 폴란드가 1조 달러의 GDP가 아 그렇군요. 근데 중국이 지금 작년에 1조 1,800억, 1조 2천억 달러 흑자를 냈다고 하는 네, 것은 이건 내부적으로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뭐 19등, 20등 하는 나라를 하나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 네. 이 얘기는 결국 미국의 그런 무역 통제, 무역 규제는 별로 의미가 없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이제 그걸 중국의 측면에서 해석을 하자고 미중 전쟁의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구멍을 뚫었다. 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이것은 내수 불황이 만들어낸 밀어내식 수출이었다. 무슨 그래서 말씀이세요? 내수가 작년에 보면은 소비가 네. 그 보통 중국은 한 2자릿수 10%인데 작년 12월 달 0%까지 떨어져요. 0%요? 네, 증가율이. 그래서 이제 이게 극심한 내수 부진이 있었고 네. 그러면 지금 생산력이 전 세계에서 최대인 중국은 네.
이걸 내부에서 소비를 못하면 수출로 돌려야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저가 수출, 네. 또 덤핑 수출 이게 대거 이루어졌고 네. 이거 덕분에 사실은 전 세계가 그 인플레이션 압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동률을 높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이 굉장히 나빠졌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내핍의 결과가 네. 이게 흑자로 나타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입을 국내가 별로 쓰질 않으니까 수입이 줄어든 거죠. 네. 그 상대적으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의 증가 수지. 속도는 이제 네. 굉장히 높은데 예. 수입은 정체되다 보니까 흑자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미중의 무역 전쟁으로만 놓고 본다면 뭐 미국이 무역 통제에 효과를 전혀 이제 내지 보지 못했다. 못했다는 거고 네. 이제 중국 내부적인 입장으로 보면 이것은 사상 최대의 밀어내기 흑자다.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수가 어느 정도 지금 안 좋은 건가요? 왜 이렇게 내수가 계속 안 좋은 그런데 두 상황이 될 가지인데 수밖에 없는 하나는 거죠? 이제 네. 주가하고 부동산 네. 요게 문제인데 그 중국이 2021년부터 공동부유를 하면서 그 부동산 시장을 때려잡았어요. 네. 그래서 가격이 50% 폭락하면서 그게 내리 지금 5년째 지속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이 네, 있고 또 주식시장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4년 동안 올라갔는데 중국은 4년 동안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풀어도 이게 실물이나 금융으로 안 가고 전부 은행으로 가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기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 웰스 이펙트라고 그러죠. 자산 효과가 네. 이게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돈 오히려 안 쓰는. 네. 그래서 우리도 뭐 삼성전자가 5만 원에다 15만 원 가니까 이게 뭐 이제 뭐 여의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들썩들썩하지만 중국 돈 이건 반대로 그게 15만 원 하다가 5만 원 갚으면 어떻게 되냐? 네. 돈 전혀 안 쓰는 거죠. 그 있어도 안 쓰는 그런 현상이 이제 치명적인 내수 부진을 만들었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내수가 안 되니까 수출에서 돌파구를 찾았는데 그럼 올해도 밀어내기 수출은 가능한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회장님? 원래는 이제 중국이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1조 2천억 달러 가까운 무역 흑자는 전 세계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뭐 미국 포함한 나머지 이제 국가들에서도 이거 너무 과하다. 유럽이 이미 거기에 반기를 들고 있고 네네. 그래서 아마 수출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그 속도를 늦추는 그런 네, 들어갈 네. 것이고 대신 중국은 금년에는 내수 중심 성장하겠다는 것을 가장 높은 이제 목표로 삼았어요. 내수가 몇 년째 이렇게 내리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죠. 내수 중심으로 할 수 그래서 이제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데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뭐 작년 8월 달부터 갑자기 5달러 하던 반도체 가격이 35달러로 폭등하는 바람에 작년 4분기 또 지금 1월 달 수출이 뭐 무지막지하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산 캐파를 늘리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수급을 이제 조절한 건데 중국이 지금 최근 이제 한 4, 5년 동안에 그 공장 가동은 이제 늘렸지만 소비가 안 좋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과당 경쟁이 있었던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고 그걸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수출을 했던 건데 네. 중국의 지금 전략은 반내권 정책이라고 그래서 손이 안으로 말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네. 문제였지만 네. 2024년부터 그 과당 경쟁을 이제 줄이거나 방지하는 정책을 썼어요. 아하. 그래서 그 효과가 이제 2년이 지나면 금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나타날 것 같다. 과당 경쟁을 줄임으로 인해서 네. 생산량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급이 맞게 되면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가 있고 아하. 그렇게 되면 기업 이익이 좋아지고 네.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의 그 소득도 올라가는 이제 그런 그림이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기업 수익이 좋아지면 주가가 좋아지죠. 네. 그럼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자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이 금년도에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반내권 정책입니다. 그걸 네. 아마 금년에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이 높고 이걸 통해서 이제 내수 진작 네. 뭐 이런 거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그 중국 찾는 서방 지도자들이 부쩍 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프랑스 대통령, 아일랜드 총리, 캐나다 총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중국을 좀 경계한다 그럴까요? 그러던 서방 국가 지도자들의 중국 방문이 이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G7들 중에서 G4가 지금 중국을 방문해요. 그래서 이거 참 일본하고 미국 빼고는 다 가는 건데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이 너무 어떻게 보면 밉살스럽게
또 미국 우선주의는 이제 다른 나라의 피해로 이어지는 건데 네, 네. 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 이제 G7이죠. 근데 일본 빼고는 이제 다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이니까 네. 이쪽이 이제 굉장한 반발이 있고 그것의 반발에 어떻게 보면 표시로 네. 중국과 손을 잡는 형국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일본 지도자 빼놓고는 지지율이 50% 넘어가는 데가 없어요. 어떤 나라도.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럼 당장 급한 것은 이념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당장 물건 사줄 놈이 누구냐. 네. 그게 이 중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해줄 놈이 누구냐. 그것도 미국은 말만 하지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손을 잡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는 이제 시위로서도 중국을 쓰고 그리고 중국은 그걸 미끼로 투자해줄게, 수입해줄게. 네. 그 시장 확대를 내걸면서 이 미국의 동맹에 균열을 내는 네. 그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경제는 중국과 끊을 수 없다는 어떤 현실 인식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로서도 좀 그 잇따른 그 서방 정상들의 중국 방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어떻습니까? 이제 최근 미국이 관세 카드로 계속 압박을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도 좀 실익을 최우선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틈새에서 잘 그래서 우리도 입지를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네. 미국과 중국 어느 한편에 줄 서는 건 이미 아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에 어떻게 보면 뭐 외갓집이잖아요, 유럽이. 그래서 왜가요? 그런 이제 미국의 정말 오랜 동맹들이 네. 그 실리 찾아서 중국과 이게 뭐 손잡아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지만 미국이 우리한테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 동맹 중에서 가장 가혹한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3,500억 불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맹에는 그런 요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유럽이 하는 것을 좀 벤치마크해서 이게 미국의 어떤 경우 과도한 요구를 좀 막을 수 있는 카드로 네. 이제 중국을 쓰는 것, 뭐 그것도 우리는 뭐 전략적으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중국 이슈 지금 당장 어떤 걸 좀 봐야 될지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래서 지금 뭐 첫 번째는 그 중국이 금년 경기 부양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것은 이제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을 크게 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정 적자를 내 가지고 어디다 투자할 거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하고의 관세 전쟁이 네. 이게 수면에 지금 깔아앉아 있지만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15% 하겠다 그러다 갑자기 25%로 25% 올라가는 것처럼 네. 이런 이제 미국의 돌발 변수, 통상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 세 번째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효과가 되지만 그 대만하고의 관계를 네. 이제 어떻게 가져갈 거냐. 뭐 대만 이슈가 그것은 단순한 미국, 중국의 국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세계 IT 산업, AI 산업, 첨단 산업에 치명적인 충격을 주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뭐 경기가 좋은 것이 AI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팔기 때문에 네. 대만이 터지면 한국도 같이 터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국의 재정 문제, 그 미중의 관세 전쟁, 네. 대만 대만 이슈, 이슈. 그 세 가지를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병서 중국경제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